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2017학년도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커리 영상 같은 거 볼 때, 전 선생님이 자기 커리를 홍보하려고 하는구나. 무조건 이렇게만 보지 말고, 수능 국어의 학습 방향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공부 방법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요 커리 영상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란 말이지. 알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선생님 모토는 수능 국어. 한글만 알면 된다. 한글만 알면 누구나 1등급 받을 수 있다. 요게 일단은 선생님의 모토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국어 문제를 못 푼다. 수학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잖아. 수학은 진짜로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안 풀리면 내가 뭔가를 모르는 거잖아. 근데 국어는 과목 자체가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봐봤죠?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거를 다시 풀어보면 알 거야.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풀어도 못 풀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지만 국어는 지문을 다시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못 풀었네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죠? 선생님은 수능 국어는 한글만 알면은 1등급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마인드로 선생님은 국어 수업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볼게요. 수능 국어의 전체적인 학습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신 공부할 때처럼 시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수능 국어는 시험 범위가 없다.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은 그 부분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1점이라도 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국어는 어떻다? 시험 범위 자체가 사실상 없다. 애들은 EBS가 무슨 70% 반영된다고 하니까 그게 시험 범위인 줄 아는데 비연계도 30%가 출제가 되고 EBS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변형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국어는 시험 범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단순히 막 뭘 외우고 막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겠지? 일반적으로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걸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개념 공부죠. 개념 공부. 선생님, 국어가 공부할 개념이 있습니까? 있지. 특히 어떤 파트들이 중요하냐면은 문법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물론 비문학, 화법, 작문 영역도 공부할 개념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예를 들면은 선택지에 역설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역설법이 뭔지 모르면 못 푸는 거거든. 그죠? 무슨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어쩌고 저쩌고.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가 뭔지 모르면은 못 푸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개념 완성입니다. 개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전 영역의 개념을 한번 잡았으면은 영역별 심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전 영역 한번 쫙 풀고 나니까 나는 화법 괜찮아. 작문 괜찮아. 문법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겠어. 문학 나는 별로 안 틀려. 비문학 이거 너무 많이 틀려. 비문학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을 다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약한 영역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영역별로 심화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심화학습을 선택하는 부분이 문법하고 비문학 파트. 그죠? 영역별 심화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 유형별 문제풀이는 뭐냐? 일치 문제를 푸는 방법과 서술 방식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보기 박스 문제를 푸는 방법과 그래프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건 문제풀이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똑같이 풀어. 똑같이 그냥 지문 읽고 왠지 이게 답 같은데 이러면서 답을 쓰잖아. 요건 안 된단 말이야. 문제 유형별로 가장 효율적인 그런 풀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된단 말이지.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 다른 선생님들이 거의 없는 이 부분. 유형별 문제풀이 부분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죠? 자, 다음 부분으로 이제 봅시다. 취약 파트 집중 공략. 이건 뭐냐?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전반적인 공부가 끝난 상태인 거야. 전반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가장 약한 파트 있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약한 파트가 어디냐면은 문법, 그 다음에 고전문학 파트, 그 다음 비문학에서는 경제지문, 과학지문 이쪽이 약하거든. 물론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 인문지문, 철학지문이 더 어렵던데요. 저는 고전소설보다는 현대소설이 더 어렵던데요. 이럴 수도 있어. 그죠? 그런 취약 파트를 찾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집중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영역별 심화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야 되는 파트를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자신에게 특성화된 내가 가장 약한 파트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단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또 국어 공부가 한 템포가 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파이널로 가면 되는 거야. 파이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능 국어의 학습 방향인데 이 단계에서 계속 동시에 끌고 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 EBS 완전 학습. 이게 무슨 말이냐? EBS가 70%가 연계가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그냥 사설 문제집보다는 당연히 기출 문제하고 EBS, 보통 수능 국어 공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기출하고 EBS. 알겠죠?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개념이나 영역별 심화나 이런 거를 기출 문제로 이제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EBS 같은 경우에는 그 EBS 책이 발간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완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능 특강이 나왔다. 그 시기에는 수능 특강 공부. 이거는 3학년 때 내신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고3 때는 내신 자체가 EBS를 시험 범위로 주고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EBS 완전 학습을 동시에 끌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 요게 중요한 건데 선생님이 볼 때 수능 국어에서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 모의고사 연습을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부터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대다수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선생님 모의고사는 파이널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한 9월 달부터 슬슬 시작하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수학이나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모의고사를 본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국어는 꼭 9월 달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동의할 거야. 알겠죠? 일단 문제 푸는 틀이라도 갖추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부터 동시에 끌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반적으로는 이 단계에서 들어가면 돼. 개념 완성. 다시 말하면은 전 영역을 한번 쭉 훑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실전 연수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거 공부하고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EBS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이 발간될 때마다 그때 집중 학습을 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얘는 1년 내내 끌고 가는 거. 얘는 EBS 책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일반적인 수능 국어의 학습 방향이고. 자, 그러면은 이 방향에 맞춘 선생님의 강의들을 소개를 해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개념 완성 단계라고 그랬죠? 개념 완성 단계를 위한 선생님의 수업이 여기 있습니다. 종합 강의로 전 영역을 한번 기본기를 확실하게 잡는 강의인 거야. 이 강의가 선생님 강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예요.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원래는 선생님이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라는 이보다 더 세세하고 자세한 종합 강의가 있었어. 그런데 2017부터는 확 바꿔버렸어요. 왜? 한 번 완벽하게 전 영역을 세세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11월까지 기억에 계속 남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일단 첫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본기를 잡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심화학습을 들어가야겠구나 해서 선생님이 완전히 체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2017의 선생님 종합 강의는 모든 문제 답은 지문 속에 있다가 아니라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요 강의가 그 모든 문제 답은 지문 속에 있다 강의를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배우는 건 뭐다? 전 영역 필수 개념을 배우고 물론 문제풀이도 합니다. 문제의 양이 그렇게 많이 담겨있진 않지만 이 책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수능 국어 전반적인 기본기를 닦는 과정이야. 선생님 뭐 이 강의만 듣고 끝내면 안 됩니까? 종합 강의니까. 이 강의를 다 들은 상태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맞는 학생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거야. 그러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영역별 심화 강의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 심화 강의는 크게 봤을 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2가지만 있으신 분도 있고 3가지 있으신 분도 있고 심화 강의가 없는 분도 있으세요. 선생님은 요 4가지 자체를 다 준비합니다. 다.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요 강의가 심화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 국어 문법.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파트죠. 선생님이 타이틀을 외국인도 이해하는 이렇게 붙여놨지.
그만큼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거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겠다는 거야. 문법 강의 쉽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어려운 문법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가르친다. 이 심화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 국어 문법. 왜? 문법은 수능 국어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파트야. 그래서 알면은 풀 수 있고 모르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죠? 대신 공부를 확실하게 해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파트가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 파트가 심화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12주제로 끝내는 수능 국어 문학 심화 강의예요. 그러면 20시간에 비해서 이건 어떤 거야? 더 자세한 거고 12개의 주제로 모든 문학 작품을 묶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있는 대다수의 문학 작품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문학 심화 강의. 그 다음에 유형으로 끝내는 수능 국어 독서 강의. 독서라고 하면 비문학을 말하는 거죠. 이 강의도 중요한 강의예요. 왜? 여러분들 2학년 때까지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뭐 중심으로 배웠어? 다 문학 중심으로만 수업을 하셨지, 선생님들이. 비문학을 가지고 비문학 텍스트로 막 수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문학보다 대체로 비문학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비문학 심화 강의 요거 중요합니다. 왜 유형으로 끝내는 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선생님들마다 비문학에서 강조하는 게 달라. 어떤 선생님들은 배경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선생님이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지문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독해력을 중요시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지문을 유형으로 나눈 거야. 유형으로. 다시 말하면은 보통의 문제집은 이렇게 돼 있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유형별로 무슨 병렬적 유형으로 된 지문들, 그 다음에 또 무슨 비교 대조형으로 된 지문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문이 구성된 원리, 유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비문학 강의. 선생님 수강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야. 이게 이제 또 심화 강의로 있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굳이 이걸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그 학생들한테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짧게 딱 8강입니다. 8시간 만에 끝내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심화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1번에서 10번 안에서 한 문제씩은 꼭 틀린다. 이런 학생들은 이 강의를 가벼운 강의니까 8시간짜리 이 강의를 한번 들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화법 작문은 거의 안 틀릴 거야. 알겠죠? 이런 영역별 심화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형별 문제풀이 학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유형별 문제풀이 학습, 선생님 강의 중에서 20시간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강의죠. 이거. 지문에서 답을 찾는 7가지 법칙. 얘들이 이제 7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7법칙 강의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이 강의는 컨셉이 뭐냐면은, 모든 선생님이 이 강의를 시작하는 시기에 뭘 하냐면은, 압축 강의를 하세요. 일단 종합 강의 크게 펼쳐놓고 많은 강수로 이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쯤에 압축 강의 이렇게 하시는데, 선생님은 그 시기에 7법칙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뭐야? 개념 강의는 아니에요. 무슨 시적 화자 개념 쫙, 표현상의 특징 개념 쫙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20시간 강의인 거고, 이거는 실전 문제풀이 중에서도 유형별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야. 알겠죠? 이 책 구성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책이 시, 소설 막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푸는 원리가 있죠. 7가지 원리. 제 1법칙, 그 안에 1법칙 시를 푸는 원리, 1법칙 소설을 푸는 원리,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알겠죠? 이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강의는 가벼운 강의입니다. 배울 게 굉장히 많은 강의인데 8강으로 끝나는 강의예요. 알겠죠? 선생님 커리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짧고 굵게 끝내주는 강의들이 많다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요즘 시대의 흐름 자체가 수학이나 영어, 특히 탐구 영역 이쪽에 애들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어에 할애할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야. 국어에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하죠. 특히 이과 학생들, 예체능 학생들 더 그럴 테고, 그죠? 선생님은 강의를 좀 간결하고 대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다 담고 이렇게 짧게 갑니다. 이게 8강으로 끝나는 유형별 문제풀이 특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준비된 강의가 유형별 문제풀이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한다는 데 있죠? 취약, 유형, 파트.
취약, 유형, 집중 공략. 요 강의가 이제 있는데 크게 선생님 강의는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도 다른 인강에는 없는 강의입니다.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는 강의. 이거 애들이 오해를 많이 해. 선생님 1등급만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강의가 이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강의에서 이제 뭐를 다루게 되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1등급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마의 세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 화작문 중에서는 문법. 두 번째, 문학 영역 중에서는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 다음 비문학 중에서는 비문학, 경제, 과학, 기술. 이 부분만 묶어서 하는 인강에 존재하는 유일한 강의야. 알겠죠? 이 강의도 선생님 강의 중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강의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취약 영역을 공략하는 거죠. 문법, 그 다음 고전문학 이런 식으로 취약 영역을 공략하는 거고, 그러면은 취약한 영역이 있고 또 취약한 문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학생들이 싫어하는 문제 유형은 거의 다 몇 점짜리야? 3점짜리죠. 그래서 또 하나로 구성이 된 게 이겁니다. 3점 문항 집중 공략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얘와 다른 점이 뭐다? 얘는 영역을 보는 거고 얘는 3점짜리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거야. 3점짜리 문제라고 하면 대다수가 어떻게 돼 있어? 보기 박스가 주어진 긴 문제들 또는 시각 자료들,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거, 표 같은 게 주어지는 시각 자료 문제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3점 문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강의가 이거예요. 이 두 강의로 취약 유형, 취약 영역을 완벽하게 잡아나가는 거야. 알겠죠? 이 두 개의 강의도 선생님만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컨텐츠입니다. 다른 선생님들 한번 커리 한번 쫙 봐봐요. 이런 식의 강의들이 없어요. 선생님이 자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먹을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냥 무슨 기본, 심화, 파이널, 끝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강의들을 선생님이 개설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먹어야 되겠다. 나는 이걸 먹어야 되겠다.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많이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인데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크게 일단 첫 번째 파이널은 모의고사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왜?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신영균 파이널 모의고사 이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EBS 파이널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막 분명히 다 공부를 했는데 다 까먹었어. 어서 본 적은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다 날아간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EBS 전범이라고 하면 수특, 인수, 수능 완성까지 전부 다 수능에 출제될 지문을 골라가지고 정리해주는 초압축 특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하면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거 끝나고 나면 그냥 시험 보러 가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외로 선생님이 말한 게 있죠? 번외로 말한 게 EBS 완전학습과 모의고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자, 일단 선생님 EBS 강의는 이거야. 출제 1순위 시리즈라고 해서 출제 1순위 수능 특강, 출제 1순위 인터넷 수능 압축 특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 EBS 강의는 10강을 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강의 안에 그 안에서 뭘 다루냐면은 수능의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합니다. 물론 웬만한 문학작품 같은 건 다 다뤄줘. 근데 그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 출제 1순위 EBS 시리즈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강식이 이런 게 언제겠어요. EBS 본교재가 나오면 그 다음 선생님이 압축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하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게 선생님 올해 커리 중에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 중에 하나야. 이게 뭐냐? 원래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한 개씩 모의고사를 그냥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런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하나씩 나눠주고 풀고 스스로 분석 정리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안 합니다, 학생들이. 현장 학생들은 이거 막 숙제로 내주고 막 걷고 이러니까 강제로라도 이걸 했는데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뭐야 이거 나보고 뽑아서 풀라고? 혹시 안 할래?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의고사 체계를 선생님이 완전히 개편했어요. 모의고사를 선생님의 완전 주력 강좌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영균 모의고사 시리즈라고 해서
분기별로 선생님의 모의고사 특강이 이제 나올 거야. 다시 말하면 1분기 3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모의고사 실전 연습 강의가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도 그 시기에 모의고사 수업을 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수업을 언제 해? 파이널에 파이널.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그런데 선생님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개념 강의가 끝난 시점부터 바로 모의고사 시리즈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1년 내내 합니다. 3월 모평을 앞두고 1분기,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2분기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을 앞두고 3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을 앞두고는 파이널 모의고사 해서 모의고사 수업을 1년 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어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애가 1점이라도 더 맞는다. 왜? 모든 문제들이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시리즈를 선생님이 새롭게 강의에 선생님 커리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은 확실하게 해야 돼. 국어 모의고사는 9월 달에 가서 마지막에 푸는 게 아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한 즉시 개념학습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자, 일단 마지막으로 선생님 강의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거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은 진짜 끝없이 많은 연구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애들이 점수가 오를까? 만약에 4등급에 있는 애를 2등급으로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한 것일까? 끊임없이 연구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막무가내로 이번에는 이거 풀어볼까? 내일은 이거 풀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계획 잡는 거랑 다른 뭐를 알려주는 거야? 공부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런 선생님이 무슨 TCC 같은 걸 통해서 수능국어 공부법 쫙 알려주고, 모의고사 한 회를 풀더라도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 이런 걸 다 알려주는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해 학생들이.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국어 학습법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알겠죠? 실제로 여기 선생님 현장 보면은 6등급짜리도 1등급 된 학생들이 있고 5등급이었는데 계속 100점을 맞는 학생들도 많아. 알겠죠? 그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진짜로 다 합니다. 왜? 본인이 생각하는 공부법보다는 저 사람이 알려주는 공부법이 당연히 효율적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점수는 무조건 오를 거예요. 이걸 믿고 잘 따라와야 되겠고. 자,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들만 가르치겠습니다. 강의를 막 30강, 40강, 50강 줄줄 늘려가지고 강의 금액만 높게 책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수능에 나올 만한 요소들만 딱 캐치를 해서 줄여버리면 강좌 수 자체도 짧고 여러분들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지. 알겠죠? 선생님은 강좌 수를 늘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약속할 수 있어. 시험에 나올 것만 압축적으로 가르치도록 할게요. 수능 국어가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를 만든 것도 선생님이야. 강좌 중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압축 강좌나 이제 짧은 강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거의 시초가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그게 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강의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 근데 선생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진짜로 군더더기 같은 거 다 치우겠습니다.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대상들 그런 것들만 재미있게 가르쳐 줄게요. 자, 다음 세 번째. 선생님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루한 수업 안 합니다. 선생님 강의는 완강률이 가장 높은 강의 중에 하나예요. 그 학생들이 일단 딱 또 공부해야 돼 이런 표정으로 딱 틀고 웃으면서 완강을 하는 그런 강의야. 수업 자체가 절대로 지루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법 파트나 비문학 파트, 선생님들이 막 책 줄줄 읽어주고 어려운 문법 막 설명하니까 수업 듣다가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선생님 수업은 그런 거 없다. 절대로 없어요. 알겠죠? 선생님 강의는 현장 강의 학생들하고 피드백도 많이 하고 하다못해 카메라 쳐다보고 온라인 학생들하고도 피드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한 수업이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강의가 다 재밌을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국어 강의는 사실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큰 거 주는 거야. 왜? 대다수 애들 국어가 완강률이 가장 낮은 과목 중에 하나야. 왜? 듣다 보면 지루해서 애들이 꺼버린단 말이지. 알겠죠? 선생님은 그런 지루한 수업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강의 목적이 뭐야? 일단은 학생들이 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봐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전달이 될 거 아니냐고. 그죠? 보게 만들어줄 거야. 무조건 한번 키면 끝까지 볼 수밖에 없게. 알겠죠? 여기 이제 또 선생님 수업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험생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 애들은 뭐 인강 선생님들이 놀고 먹으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잠도 덜 자고 오히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맨날 선생님 김밥 먹고 막 컵라면 먹고 이럽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할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4시간 자면 선생님은 3시간 잘 거고 여러분들이 5시간 자면서 열심히 따라와 주면 선생님은 하나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무조건 잠도 줄이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야. 이거는 믿어도 돼요. 선생님은 1년 365일 거의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해. 그 열심히 노력한 연구의 흔적으로 나를 가르쳐. 라는 믿음으로 잘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 방향이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마련한 커리큘럼이에요. 알겠죠? 이 커리대로 쭉 따라오면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하다못해 내신까지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잘 해봅시다. 본강에서 봅시다.